그럼 그 자두를 버릴 겁니까? 그 자두 버리지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 판 그 아주머니는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내 안경에 들어갈 렌즈가 도수에 맞게 정확히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안경사에게 이렇게 렌즈를 개봉하기 전에 이 겉봉투를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라고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도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처방전에 있는 도수가 일치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안경사가 이분 좀 별나네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미심쩍으면 요구를 해라, 확인해 달라고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 요구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ask지 않습니까? ask, 질문하다 라는 뜻도 있죠. 요구하는 것, 질문하는 것, 뭔가를 주장하는 것, 이런 건 다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질문을 계속 한다는 것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질문을 해도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죠. 그리고 질문이라는 게, 요구라는 게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구루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경계의 특성상 빨리 30분 이내에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라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구나. 도수가 한 도수 정도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도수가 빠질 수도 있고, 양쪽 눈의 도수가 완전히 일치해서 두 개가 필요할 수 있는데 안경원에서 하나만 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봉투를 좀 보여달라, 내가 예민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해를 하죠. 그러면 안경사가 이분은 예민하니 이분에게는 주문을 할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경사도 좋고 나도 좋은 거죠. 며칠 기다리지만 제대로 된 걸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빨리 하기를 원할 거야, 만약에 내가 주문하라고 말하면 그냥 다른 안경원으로 가겠다고 나갈 거야 라는 짐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주문하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이거 요구를 하면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진상으로 혹시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확인해 달라고 말을 못 할 수 있고, 서로 이런 오해가 얘기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면 해소될 문제인데, 그러면 윈윈인 것입니다.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결론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냥 크게 그런 거 개의치 않는 사람인가 보다, 뭐 한두 수 정도 틀려도 괜찮게 쓸 수 있는 사람, 무던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냥 한두 수 틀린 도수가 들어간 안경을 쓰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인데 그냥 보통 이하의 미모를 가진 여성분과 결혼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물론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아주 예쁜데 그냥 보통 이하의 외모를 가진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여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를 안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따지지 않고 나는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 집안의 재력 같은 거를 보아가지고 결혼을 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평균 이하의 것이 나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안경테를 요구를 안 해요. 내가 반무테를 하고 싶다, 아니면 무테를 하고 싶다, 아니면 뿔테를 하고 싶다, 이런 특별한 니즈가 없어요. 그냥 적당한 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아무거나라는 안주는 없지만 아무거나 먹을게요, 뭐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아무거나 중하의 것이 나에게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경원에 안경테들이 있는데 들어온 지 좀 오래된, 사입이라고 하는데 사입한 지 오래된 안경테들, 그러니까 신상이 아닌 안경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거나를 원해. 그러면 그런 걸 권해주는 거예요. 아무거나 원한다 했으니까 이거 아무거나 써봐. 이거 좀 오래됐지만 말은 할 필요 없겠죠. 그냥 줬는데 괜찮네요 라고 해요. 이 사람 정말 무던한 사람이구나, 그럼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중하가 나에게 온다는 거는 진리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우자의 외모를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한다면 평균보다 낮은 외모를 가진 배우자가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인물을 안 본다면, 인물을 안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나 기가 막히게 잘생긴 남자가 나에게 배우자로 올 확률은 그닥 높지 않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과일 도매 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과일을 많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날 무렵이고 와이프가 과일을 많이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많이 사려고 도매 시장을 직접 갔었죠. 박스채 샀어요. 멜론도 사고 자두도 사고 막 이랬습니다. 도매상들이 쫙 있잖아요. 관상이 좀 괜찮아 보이는 아주머니가 있길래 거기
가서 자두가 좋아 보이길래 이걸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잠깐만요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두 박스를. 그래서 좀 미심쩍었지만 웃으면서 열어보고 확인을 좀 할게요 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좀 이상한 남자로 볼 것 같아서. 진열되어 있었던 이거보다 더 좋은 거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피식 웃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건가 보다 믿고 사와서 집에 와서 이제 열어봤습니다, 박스를. 그랬더니 완전히 무른 거,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죠. 그 아주머니가 피식 웃었던 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아니 이거 좀 상했으니까 그러면 진열되어 있는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럼 자기가 안 좋은 걸 주려고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 아주머니가 내가 싫었나? 내가 영 이상하게 보였나? 바보처럼 보였나? 나를 그렇게 호구로 만들 생각을 했지? 왜 그렇게 안 좋은 걸 줬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시간 지나면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상이 쫓아와서 반품해달라고 막 항의할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을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때 양복을 입고 갔어요. 아니 양복을 입은 사람 호구죠, 호구. 그 도매시장에 왔으니 이 사람에게 이걸 못 팔면 누구한테 팔 겁니까? 이 아주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럴 때 제가 열어본다든지 에스크를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양복을 입어서 젠틀맨이지만 내가 할 말은 해야 된다, 젠틀맨이지만 연어 안악내 이상으로 따질 건 따지는 사람이다 라고 했었어야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평균 이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평해야 되니까 에스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에 맞는 거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알고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 공부를 많이 한 그만큼 대가를 줄게. 그래서 공평하게 조금 나은 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 선택을 하는데 나는 인물이 중요하다. 돈 그런 거는 없어질 수 있어. 하지만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니고 자식에게 유전되는 거니까. 그리고 인물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야. 얼굴값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거 아니야. 인물이 중요한 거야. 관상은 과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인물에 대해서, 관상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연구한 사람이라면 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누가 뭐라 해도 얼굴이 중요해 라고 생각할 거라는 얘기죠. 그거에 걸맞게 좀 인물이 괜찮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평균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내가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인물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질문이 나온다, 요구가 나온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균 이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평하니까. 그럼 그 자두를 버릴 겁니까? 그 자두 버리지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 판 그 아주머니는,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공평한 거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가 배웠으니 코스트를 지불했으니까 다음에 갈 때는 정확하게 따지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꿈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뭐 꿈을 꿔야 된다 뭐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해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이런 얘기처럼 꿈을 꿔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아유 지겹다. 뭘 꿈을 꿔야 돼?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된다. 뭘 성공을 해야 돼? 세상은 다 공평한데 대통령 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말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은가를 알려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것도, 이것도 알미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요구가 나오는 거죠.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대통령이냐? 해봐라. 정당 가입한다든지 뭐 막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나아가요. 99.9999% 실패로 끝날 건데 아니야. 성공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거지 실패는 없는 거야. 성공의 단계일 뿐이지. 성공의 단계 10단계까지 갔을 때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8단계까지는 그러면 8단계까지 성공인 거지 실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암만큼 평균적인 어떤 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난 평범하게 살래,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평균 이하가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자두 반을 버렸습니다. 와이프에게 욕을 좀 많이 들었죠. 호구짓을 당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경원에 가서 아니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호구짓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내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적어도 이 정도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정도는 어려워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에 맞게 맞춰준다 이 말입니다. 사장님들이. 안경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확한 금안과 정확한 렌즈 조제 가공을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정도로 맞춰줍니다.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예민하구나, 그게 안 되면 이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에 걸맞게 맞춰준다 이 말입니다. 성공적인 안경, 이걸 맞추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나의 인생 안경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안경원이나 가면 돼 이렇게 하면은 평균 이하가 여러분에게 가지 절대 높은 수준의 안경 쓰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행이 그런 안경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안경을 써도 그게 인생 안경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평균 이하 계속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인연이 와도 인연인지 모르면 그 인연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해가지고 찾아가서 썼는데 정말 잘 맞고 다시 이 사람에게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역시 잘 맞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높은 상태의 평균, 이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안경을 판매하는 입장이 되면 알 수 있죠. 자두를 판매해보는 입장이 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